안녕하세요. 양인쌀, 비인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양인쌀은 양, 양을 잡는 칼이라고도 하고, 양에다가 칼을 꽂은 거, 이것도 되지만, 양의 뿔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양이 뿔이 마치 양의, 양이라는 동물에게 칼을 꽂아 놓은 것 같잖아요. 꼭 뿔이요. 양의 뿔을 말하는 거고요. 예, 날아다니는 칼이잖아요. 어디선가 칼이 날아올 수도 있는 그 현상. 그것이 바로 양인쌀과 비인쌀이 되겠습니다. 그럼 양의 뿔이 왜 양인쌀이냐? 양은 뿔을 가지고 있는데 온순한 동물이지만 얘가 승질이 한 번 나잖아요. 내 새끼를 건드렸다거나 뭔 승질이 조금 났어. 그러면은 뿔을 갖다가 막 들이댑니다. 막 승질 나가지고 막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양을 되게 힘든 동물로 생각을 하죠. 사실 양이 되게 순진해요. 사실은 성깔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부리지는 않고 어쩌다 한 번씩 자기 새끼들을 위협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놓이거나 이럴 때 뿔을 들이받게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 자, 가불병정 무기경 신임계가 일간이 연월일시 중에 일지가 바로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성질, 내 성향, 내 성격, 그리고 일생을 다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간, 저는 정축이니까 정이죠. 바로 비인쌀이 바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연월일시에 어떤 글자가 또 왔냐에 따라서 중첩이라는 글자를 쓰는데요. 2개, 3개 이상 중복이 되었어. 그러면은 그때 바로 수술이 막 발생을 해요. 정축인데 병옷이야. 그럼 2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봤을 때는 아니지만 온전히 요걸로도 성립이 돼버립니다. 얘랑 얘를 같이 가지고 있어. 양인 비인이 한꺼번에 들어있어. 수술 많이 합니다. 제가 수술을 한 11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허리 수술을 한 3차례 했었고, 또 이제 허리에 이제 그 요추에 마취시키는 유착이나 통증 때문에 마취를 시켜야만 하는 그런 치료상으로 신경이 눌리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치료상으로 그 어떤 액체를 집어넣어서 염증을 잡고 눌린 신경을 눌리지 않게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그 유착된 부분을 녹여야만 되기 때문에 그 녹이는 방법은 염증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술도 3일에 걸쳐서 한 수술도 한 3차례 이상은 받아봤고 여러 가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놓였었는데 그것이 바로 양인쌀이나 비인쌀이 막 중첩이 돼버렸어. 막 충형, 파, 해 이런 것들이 막 3개, 4개씩 중첩이 됐어. 틀림없습니다. 장애인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양인과 비인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갑일 때는 묘가 양인입니다. 유가 비인입니다. 을일 때는 진이, 술이 비인입니다. 병일 때는 오하고 자가 양인과 비인에 해당되고요. 정미일주다. 양인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축이 옆에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사고 수술수에 놓입니다. 무, 오, 무, 자. 기일 때는 미하고 축이 비인과 양인을 이룹니다. 경일 때는 유, 그리고 비인은 묘가 됩니다. 신일간에서는 술과 진이
양인과 비인이 되고요. 임자일주야. 임자일주야. 그러면 또다시 양인의 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다. 그냥 양인만 해당돼. 만약에 병오, 정미, 무오, 기미, 경유는 없으니까 신술도 없고 임자, 개축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다. 그러면은 크고 작은 수술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얘도 여기는 없고 얘는 없잖아요. 근데 병자는 있죠. 정축도 있죠. 무자도 있죠. 기축. 그리고 임오, 개, 미가 되더라도 그래도 크고 작은 사고 수술수에 자주 놓입니다. 중첩이 되어서 들어오는 안 좋은 살들과 같이 중첩을 이루어서 딱 짜버렸을 때는 틀림없이 일어나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성질이 거칠어요. 욱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질이 급해요. 변덕. 변덕은 왜 그냥 앉아요? 막 하려고 했어. 오지랖도 넓고 막 호기심도 많아. 그래가지고 막 하려고 했는데 실증이 좀 많이 나. 왜 실증이 나냐? 본인의 마음에서 실증이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딱 그만두게끔 만드는 상황이 와버려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할 수가 없으니까 빼야 돼. 변덕이 좀 심해요. 하려고 밀고 나갔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소심하고 빼고 싶고 등은 떠밀고 자꾸만 그러니까 나갔다가 후퇴 좀 했다 나갔다 후퇴 좀 했다 나갔다 후퇴 좀 했다 이것이 반복된다는 점. 이게 바로 신기입니다. 신기. 용두사미가 돼버리죠. 그러나 이제 뒤돌아서면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젠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죠. 자, 복수심이 있어요. 왜냐? 성질은 거칠고 욱성질은 있는데 일편단심이고 의리는 지켜. 근데 나한테 제가 조금 저기 했어. 그러면 나빠 너 나빠. 이거고요.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 못해. 이것도 바로 복수심입니다. 반항심. 당하기는 다 당해주는데 근데 남아있어. 그게 당신이 나를 굉장히 무시한 거였군요. 그게 그런 것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정해진 그 법칙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칙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억눌려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항심이 작동을 한다는 점이고 장애가 많습니다. 중단, 장애, 수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수술 사고죠. 그래서 상처하고 흉터를 반드시 갖게 된다는 점, 무언가의 중독이 좀 잘 된다는 점, 그러니까 맛을 안다는 거죠. 무언가의 중독이 잘 된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재밌고 소중하고 뭐 이렇게 그 맛을 안다는 거예요. 술, 담배, 뭐 마약, 게임 그리고 중독되는 것 중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인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늘 복용해야 되는 그 약물 그 또한도 중독이에요. 왜냐? 그 약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기는 해야 돼. 먹긴 해야 돼. 그냥 늘상 달고는 있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이제 먹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약이랄지 항진증의 약이랄지 그런 것들은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 자체가 늘 먹어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중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능, 예술적인 끼, 재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얘네들이 살들이 다 내 거 같다. 어떻게 선생님이 올리는 살들은 다 나한테 해당이 되냐.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봐봐요. 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김치에 대해서 들어가는 재료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본다면 그 김치가 이제 다 버무려서 결국은 김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그 김치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김치가
냄새가 김치 냄새는 이렇고 어디에서 나오는 냄새고 마늘 냄새고 양파 냄새고 배추 고유의 냄새고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들은 다 뭐냐? 인간을 설명하는 살이에요. 인간이 왜 공통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왜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예능, 예능, 예술적인 끼, 재능.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예능적인 감각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면 신기이기 때문에, 화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리 공부를 하잖아요. 음악에도 되게 심취를 잘하고요. 정말 중독되는 그 예술가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음악을 하나씩들 다 해. 식신이나 상관 혹은 편인정인들은 음악을 본인이 직접 연주를 하는 게 있다든가 정말 좋아하는 예술인, 뭐 클래식이랄지 가수랄지 뭔가 뭐 거기에 되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예능적인 그 끼를 하나씩 가진다는 점이고요. 이게 바로 화계와 신기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현침, 화계, 신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살들입니다. 양인살, 빈살. 자, 내가 오늘 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은 진짜 아픕니다. 정말 아파서 죽을 것만 같죠? 그때 방법. 제가 한 20몇 살 때 이제 수술을 25살 정도에 허리 수술을 딱 했을 때 죽을 것만 같은 그 통증을 느꼈을 때 그때 쓴 방법인데요. 어떻게 그 하루를 버티냐면, 어떻게 버티냐? 그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가게 돼 있는데 오늘이 지나면 통증이 반절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지나면 또 다음 날이 또 됐죠? 그러면 통증이 또 반절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간 반절씩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아파서 미쳐버리겠을 그날 제가 막 진통제를 놔달라고 막 발광을 했죠. 그랬더니 아니 허리 수술을 시켜놓고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그 수술을 다 시켰는데 저는 그 경으로 관절경 같은 거 요즘에는 그걸로 간단하게 시술을 하죠. 근데 저는 범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15cm를 쬐단 말이에요. 15cm를 쬐는 사람한테 아니 진통제 하나 놔주고 무통도 그때 다른 것 같은데 무통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았었어요. 그럼 확인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대학병원에서 그 진통제 하나 그 허락받기가 단계별로 너무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요즘에는 막 컴플레인 하면 바로 놔주기는 하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수술했을 때는 벌써 2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막 진짜 컴플레인을 너무 많이 해야만 겨우 한 대 놔주는 거야. 그 시간 텀을 두어가지고. 아니 시간 지나면 당연히 통증은 줄어드니까 그 통증 심할 때 그때 진통제 A, B, C 정도밖에는 안 되고 등급이 C 정도밖에는 안 되고 그 마약성 진통제도 아니고 그리고 시간 텀을 뭐 3시간 4시간 이상은 둬야 된다 어쩐다 그러지만 달라면 그때 필요한 거지. 그게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제가 막 허공을 응시하면서 제가 오늘만 지나면 통증이 반으로 줄어든다. 오늘만 지나면 그렇게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 하루 지냈던 그 대학병원의 그 병실 지금도 기억합니다. 문 바로 앞에서 6인실 병실인데 바로 앞에였고요. 간호사실 위치까지도 다 기억이 되는데 정말 미치도록 아팠어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죽는 상상도 해보면서 그냥 죽으면 어떨까? 이렇게 안 아프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 그때 통증에 대해서 그냥 조금만 더 배려를 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그 하루가 그냥 내가 그냥 자 버렸더라면, 잠이라도 잘 수 있었다면 그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르는데 그날의 그 공포가 너무 생생해요. 그러니까 자, 양인살, 비인살이 와서 내가 오늘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만 참으면 통증이 반절로 탁탁 쳐진다는 사실이에요. 참아내시기 바라고요.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